네, 다시 헌법재판소 앞마당입니다. 지금 이제 9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딱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뒤인 오전 11시에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또 한 분의 스타를 모셨습니다. 버럭도사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네,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셨어요? 오늘 뭐 출근도 하기 전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걱정, 국가를 위한 걱정,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걱정, 그 뒤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하는 네. 그런 걱정, 또 국민들도 걱정이죠. 남은 시간도 잘 헤쳐나가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네. 잠을 뭐 자다 깨다 아침까지 못 그러셨군요. 잤습니다. 예, 아마 전 국민들이 오늘 다 설레임 반, 또 걱정 반,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전부 그 뜬 눈으로 출근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군가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 의원님 그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걸로 고무줄 놀이를 했던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의원님? 군대 와 있는 느낌 좀 드십니까? 헌법재판소 부근에 이런 노래가 들리니까 이게 오늘 특히 이제 좀 더 비장하다 그럴까요? 제 네. 노래가 비장함을 부각시킨 노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래 틀고 있는 사람 취지와는 달리 네. 헌법재판 전체의 비장감이 돌아서 네. 오히려 이 나라의 오늘의 역사성을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의원님께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쭉 이 사태를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데요. 어느덧 벌써 100일. 100일 지났죠. 예, 100일이 됐습니다.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깁니다. 국민들은 그 긴 시간을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켰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또 국회 현장에서 국정조사로 이 국정농단을 진실을 파헤치는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난 9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0일, 100일 가량 특히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제 사실 이제 국정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서까지도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조속히 자진 사퇴를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네.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힘상 진실을 밝히고 짚을 건 짚자. 네. 그런 심정 지금까지 왔죠. 또 최근에 또 우리의 뜻과 달리 또 대통령 측에서 탄핵 결정 안 받기 위해서 자신 사퇴를 해버릴지도 모른다. 네. 그런 또 우려 아닌 우려가 그렇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비를 다 넘고 역사적인 날이 왔죠. 저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네.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많이 참았죠. 작년 12월 달 얼마나 많이 날씨 추웠습니까? 네. 또 뭐 우리 233만까지 한번 광화문에 모였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233만이 모였던 그 힘이 네. 결국에는 탄핵 의결을 이뤄낸 거죠. 국회에서도.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234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숫자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네. 숫자 등을 포함한다면은 네. 그렇죠. 그것도 국민들의 뜻으로 모아냈다. 그게 그 과정에서 특검도 많은 역할을 했었죠. 네. 아쉽게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끝나서 이번에 진실이 100%로 진실이 다 밝히지 않은 네, 위헌의 예. 상태로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른 결론을 내는 거죠. 아마 나름으로는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수사 과정에 나왔던 네, 거라든지 그리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다면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이번 탄핵 심판의 결정에 있어서는 탄핵 결정이 피할 수 없다. 탄핵이 결정되는 건 분명하다. 다만 8대 0으로 나느냐, 네. 7대 1로 나느냐, 네. 6대 2로 나느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어느 모로 보더라도 8대 0으로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과정에서 온갖 국민들이 얼마나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론을 하나 모으기 위한 디딤돌을 삼기 위해서라도 8대 0으로 네. 이론의 여지가 없이 탄핵이 결정되는 게 마땅하다. 이리 봅니다. 이제 지금 뭐 13가지 탄핵 심판 사유 가운데 이제 추린 내용이 이제 뭐 다섯 5가지 가지죠. 정도로 네.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문제로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 위배나 뭐 다른 것들은 괜찮지만 이게 언론 자유 침해하고 세월호 7시간 국민 생명권 문제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예, 있는 예,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특히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세월호 7시간 문제는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도 각 당 간에 네. 이 부분을 소추 사유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방론으로만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세월호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네. 여러 과정에 있어 대통령 그 청와대가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증거를 그렇습니다. 은폐하도록 시도했다는 예, 것들이 김영한 비방록에 명확히 비방록.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인양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과정에서도 온갖 구실을 핑계 삼아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던 네. 그런 부분까지도 국민들은 탄핵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유는 또 이제 언론, 언론 세계일보 네.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한규 사장은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하지만 이제 통일교 유지재단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또 상반된 또 의견을 네. 내놨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는 증거관계상으로 보면은 딱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 보이나 이런 우려는 듭니다. 네. 또 하나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뭐 했을까?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증인 그런 신문을 많이 부분들을 했죠. 좀 예. 소명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에 요구를 했죠. 예.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점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서증이죠.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하려고 헌법재판소 측은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대통령 측이 이렇다 할 만한 답변 자료를 내놓질 못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대통령 측에서 당일 네.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주장을 잘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거 같아요. 최근에 네. 차명폰, 대포폰. 대포폰, 네, 대포폰. 네. 대포폰의 존재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 열심히 아니, 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포폰을 씁니까? 그래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것을 대포폰을 대통령이 썼다는 것을 특정 지은 특검이 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그 대포폰의 존재 동선을 보면은 네. 되게 밤늦게 아침인간에 관저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통상적인 맞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에. 예. 그렇다고 뭐냐? 그런데 세월호 당일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날 네. 통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장수 네, 네. 실장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예. 그날 관저에 위치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밝혀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밝혀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하. 문제는 뭐냐? 네. 청와대에서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그 네. 대포폰이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중에 언젠가는 네. 지금 지목된 그 번호의 네. 대포폰이 네. 대통령이 쓰고 있는 대포폰이 확정이 되면은 네. 당일날 그 대포폰이 아침에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가 아, 나올 겁니다.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오죠. 저는 예.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아. 이미 특검에서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 대포폰이 네. 대통령이 쓰고 있다는 것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특정 대포폰이 아하. 평상시에는 관저에 있고 그날은 다른 데 있었던 걸 확신할 수도 있으나 아. 그것을 대통령 측이나 청와대 측에서 그 대포폰 그 번호 내가 쓴 대포폰 맞다라고 했으면은 발표를 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면 조사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발표할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 특정 대포폰의 네. 위치 관계는 다 파악돼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특검의 발표를 그렇습니다. 본다면 네네. 특정 날짜에 대해서도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언급하고 않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날 특검에서 그 특정 대포폰이 경내에 있었다 한다면 그날 경내에 있었다라고 발표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미 진실은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고 조만간 그 특정 대포폰이 대통령이 네. 사용한 건 여부만 네. 확인을 받는다면은 7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아침 10시부터 세월호 가족들이 안국역 인근에서 모여서 함께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함께 시청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끝내 미스테리한 상황이 될 텐데 이게 좀 특검 2라운드를 열어서라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안내는 결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고 네. 곧 조기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도 될 것이다 네. 본다면은 네. 세월호 특조위와 유사한 형태 새로운 특조위 네. 만들어지겠죠. 네. 진실이 근데 발전이 국회 되고. 안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로 여전히 있고요. 이제 그렇죠. 뭐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티는 한 또 세월호 특조위 안 될 수도 있어요. 5분에서 한 180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 180석, 180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 아, 그러면 된다. 그렇죠. 예. 뭐 시간이 걸리겠죠. 네. 뭐 두 달이 걸리든지 세 달이 걸리겠지만은 네. 저희도 무슨 필리버스터 무슨 수를 법적인 숫자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네. 선진화법을 통과할 수 있는 숫자 음흠. 180석을 동전 예를 들면 간단히 더불어민주당, 네. 국민의당, 정의당, 네. 바른정당 합하면 180석 넘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장들이 음흠. 그러한 의견에 네. 동조할 수 있냐 안 하는지를 보면은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의원님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자유한국당 안에 계신 의원님들도 12월 9일, 작년 12월 9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의결할 때 찬성표 던진 30분이 계세요. 30명 있죠. 지금 80명이 있으니까 그중에 50명은 반대표라 치고 예. 30명은 이제 예. 30명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찬성표 던지고 그 당에 계속 남아 계신 분들 어떻게 아마도 이해하십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분들의 이제 마음으로 변해 본다면 이거죠. 그 당시에 이제 탄핵이 됐으니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 아니었겠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박근혜 된다.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 아하. 우리가 이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야 된다. 네, 아, 탄핵에는 탄핵을 잘못하지만은 네.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음흠. 라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문제가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당을 예. 시키니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임명진 대표가 비대위원장 들어오셔서 결국 지금 살려줬죠. 잠시 보류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현재 결정 보고하자. 예. 일이 됐었죠. 예. 만약 현재에서 탄핵 결정이 난다면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 대통령의 당적을 대한 네. 징계 예. 심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보면은 음. 이 나머지 그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30표는 어떤 입장을 정할지 음.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부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 경찰도 가포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5당 전체가 다 비상 상황으로 국회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당이 굉장히 삼엄한 뭐 이런 경계 속에서 11시에 있을 그 대심 판정을 주목하는 이런 것인데요. 오늘 국회 메뉴가 재밌더라고요. 국회 점심 메뉴. 맞습니다. 이제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네. 여러 사람들 봤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 주변만 이 긴장이 돼 있고 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일상 시민들은 마음은 이미 정한 것 같아요. 이미 오늘로 계기로 해서 이제 다 매듭 묶임이 풀려서 네. 새 시대로 간다. 새 시대로 출발이다. 간다. 네. 홀가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근처만 이게 시끄럽고 아. 나머지 사람들은 네. 이제 곧 올 시간이 왔다. 아. 이제 앞으로 정의정기 가면 된다. 네. 상황 같아요. 마침 오면서 왔더니 이제 오늘 국회 점심 이제 메뉴 중에 그 식당 네. 국회 식당. 국회 식당 네. 메뉴가 잔치국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 11시에 국회 식당 메뉴가 잔치국수예요? 네, 그래서 아, 11시 점심 메뉴가? 예, 아.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네. 뭐 잔치를 벌일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해 잔치국수를 메뉴를 하지 않았을까? 그 어떤 아. 영양사님은 참 기특하게 메뉴를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 기회에 국회의원회관 식당 영양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아, 메뉴를 어, 선정하신 오늘 국회의원 식당. 예, 예. 오늘 국회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을 미리 예. 예언해준 예. 우리 국회 영양사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녁 식사 메뉴는 안동찜닭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국회 오늘 왠지 여러분 국회에 가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 12월 9일 탄핵도 이게 국민들의 힘으로 밀어붙인 그렇죠. 탄핵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이게 됐겠어요?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사실 그랬었죠. 예. 어떻게 300명 중 3분의 200명 모을 수 있겠냐. 네. 새누리당이 뭐 이미 128석인데 불가능한 숫자 아니냐. 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말자라는 말들이 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있었죠. 아, 대통령에 대한 그렇군요. 불경시 무슨 탄핵을 운운하냐. 야. 그냥 총리 정도 받고 넘어가자 이런 말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1차, 2차 촛불 집회하고 저희들이 3차 때 233만 정도 왔을 거예요. 네. 그것에 국회의원들이 이것 국민들이 저렇게 말하고 밀어주는데 뭐가 된다면은 저 촛불이 네. 국회로 올 것이다. 그렇죠. 국회로 올 것이다. 우리가 감당 못한다. 우리가 국민 뜻을 경호에 받들어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뭐 새누리당 사람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득했죠. 그래서 결국 245석, 234석 234석 예.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 국회의원들이 소추 발의를 했지만은 네. 국민들이 한 게 맞죠. 국민들의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가을 지나 겨울, 겨울 지나 봄. 어제부로 또 동장군이 꽃샘추위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말, 이번 주말 굉장히 날씨도 좋다는데. 새롭게 따뜻한 새로운 봄날로 이제 네. 국가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7년 봄을 따뜻하게 맞을 수 네. 있도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네. 만장일치로 네. 8대 0으로 결정 딱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딱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버럭도사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이용주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다 맞았어요.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저 그래서 저는 버럭도사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여의도 돗자리 8대 0 8대 0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11시에 대심 판정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선고 심판이 내려질 텐데요. 지금 15분입니다. 10시 15분. 지금부터 45분 뒤에는 대심 판정에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8대 0 전망을 하셨는데요. 그 끝난 다음에 또 여론이 특히 이제 지금은 분명히 76.5% 어제 여론조사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탄핵은 인용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렇게 군가도 틀고 애국가도 틀고 이러면서 이른바 불복을 조장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저분들이 전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런 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달래고 갈 것이냐. 이것도 정치권의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76%니까 나머지 사람도 뭐 어림잡아 25% 된단 말 네. 아니겠습니까? 25%면은 저희 당 지지율보다도 높은 그런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거는 맞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서로의 의견조차도 포용하고 해야지만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한국의 미래 또 저희도 새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새 출발할 때 의견 다른 사람들 배척하지 말고 네. 잘 끌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선동하는 몇몇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뭐 무슨 서울 시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라는 등 뭐 물론 이제 이런 말은 김평우 변호사가 한 것이지만요. 그 김진태 의원이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실제로 그런 친박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문제 이것을 좀 소요죄로 다뤄야 된다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꼭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네. 법적으로 다루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네. 제가 보기로는 그런 정치인들도 현재는 보는 눈이 틀리겠죠. 네. 자신들이 국민들로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자신들이 소위 촛불 집회보다 태극기 집회에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라해진다면은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면은 입장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국민들은 호도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올해는 87년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30주년에 우리 민족의 큰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역사로 개혁적 과제가 굉장히 많이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87년이니까 제가 87학번 대학교 딱 입학할 때 있습니다. 그때 제가 87학번으로 대학교를 입학해서 6월 항쟁도 겪어보고 그 뒤에 그때 12월 의원님 달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는 광장에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뭐 하겠습니까? 집회에 나가서 짱돌 던져. 화염병은 안 되죠. 짱돌은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예, 시대였죠. 예. 그 뒤에 또 87년 또 12월 때 대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뻔했었는데 못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개혁들을 못했죠. 미뤄졌죠. 네. 상당히가 미뤘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 12월 달에 탄핵안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월 달, 2월 달 개혁 입법해야 된다고 지금 촛불 유지에 가장 충분한 이때조차도 2월 달에 법
개혁 입법 관련해서 한 3개 정도 통과시켰을 거예요. 3개 정도. 네, 3개. 어. 네.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2017년 3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네. 배반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한다. 네. 이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즉 국민들께서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의 개혁을 원하고 있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네. 이걸 국회에 못했단 말이에요. 음흠.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이제는 대통령을 심판한 국민들이 네. 국회도 심판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 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 해내야지만이 네.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야권의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 굉장히 커진 국면이 됐다. 이런 곧 말씀. 여권이 될 야권 정치인입니다. 곧 여권이 될 야권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좀 그렇습니다.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특히 이제 1987년에 거리에 섰던 수많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정치인도 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계층, 그러니까 40대, 50대를 이루는 층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향후 50년, 향후 100년을 어떻게 써나갈 것인지 그 중대한 기로에 의원님 서 맞습니다.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오랜 세월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정말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예? 현장을 지켰습니다. 우리 수고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작년 11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주셨습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뜻을 깊게 새겨서 앞으로도 국민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의원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곧 3월 이제는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따뜻한 봄날 우리 버럭도사와 함께 재밌는 정치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힘든 정치를 많이 다뤄왔는데요. 좀 재밌고 즐겁고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저희들이 또 많이 현장에서 재밌는 웃음과 함께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